MCC 로펌 투데이 법률.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MCC 로펌 투데이 법률 진행의 강나루 문성훈입니다. 네, 성훈씨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기분도 정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20도에서 30도 사이의 기온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런 말이 있었군요. 그래서 제 마음도 정말 편안하다고 요즘 느꼈는데 다 그런 이유에서였었나 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7회를 맞이한 저희 방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생활 속 일어날 수 있는 애매한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에 대해 진행자의 의견을 각각 듣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법적 결과를 알려주는 방송인데요. 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의 자문까지 알려드리는 신뢰 가득한 방송입니다. 네, 주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연들이니 하구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7번째 방송을 맞아 힘차게 MCC 로펌 투데이 법률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7번째 방송의 첫 번째 사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을 마련하려고 아파트를 알아보던 부부. 이후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게 되고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던 중 아이가 있으면 특별 분양에 해당하여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부는 아파트 특별 분양을 위해 고아원에 아이를 허위로 입양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이를 파양해버리는데요. 아이는 파양시킨 양부모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와, 정말 너무한 사연이네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면 얼마나 부모의 정이 필요한 아이겠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이번 사연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미 한번 버림을 받았는데 그쵸. 거기서 또 한번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네.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세상에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직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것 같은지 제가 괜히 미안해지네요. 네, 진짜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사연이긴 하지만 정말 마음이 좋지 않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이 사연에 대한 법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추측을 해보아야 할 건데요. 네, 이건 뭐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받을 수 있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단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부당한 목적으로 아이를 입양했잖아요. 전 이게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의견에 대해서는 나루 씨와 생각이 좀 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픈 사연인데요. 먼저 제 생각에 대한 이유를 말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연이지만 정확한 근거는 확실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말해주세요. 네, 우선 제 생각에 이 사연은 아무래도 아이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동학대는 육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네. 네, 이 부부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당연히 이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이죠. 그리고 이 사연은 심지어 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이것도 정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 아파트 쪽에 분명히 이런 거짓된 행동으로서 이렇게 이득을 취한 거기 때문에 그쵸, 네. 저도 사기죄가 해당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아이를 분양하고 호적을 올린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거 그 자체는 맞지만 이 상황에서 편법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사기죄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 못된 부부가 아동학대와 사기죄로 꼭 큰 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설사 이 사연에서 만약에 결과가 아이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돈으로 다친 마음을 해결할 수는 없지 않나요? 절대 해결할 수 없죠. 네, 꼭 이 아이가 다시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네. 네, 돈으로만 해결되는 그런 문제였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기 때문에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서훈 씨와 저의 의견이 같으니 얼른 의견 정리하고 결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아이를 입양하고 아파트 분양에 성공 후 바로 아이를 파양해버린 부부. 과연 아이는 부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연에 대해서 저와 성훈 씨의 의견은 부부는 아이에 대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고 아파트를 상대로 아이가 있다고 속여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아이는 부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였습니다. 네, 나루 씨 정말 결과가 좀 더 궁금해지는 이런 부분인데요. 네. 네, 저는 지금 이 사연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정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들었지만 이 사연이 제일 화나는 사연인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거는 어린 아이에게 그냥 단순히 지금 당장만의 상처가 아니라 이건 평생토록 그렇죠. 느껴질 그런 상처이기 트라우마가 때문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만약에 이게 뭐 어떻게 해결이 되던 간에 네. 네, 이런 거는 또 정신적인 치료까지도 충분히 병행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성훈 씨, 오늘 발표는 제가 하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인 아파트 분양을 위해 아이를 입양하고선 분양 성공 후 아이를 파양해버린 부부. 과연 아이는 부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연에 대한 결과는 바로 아이는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네. 이 사연만큼 기분 좋은 그런 사연 없는 것 같네요. 네. 네, 정말 못된 사람들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저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성훈 씨, 그럼 이 결과에 대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드리자면 이 사연에 대한 결과는 아이는 부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이고요. 그 이유는 입양은 어렵지만 파양은 쉽게 이루어지면서 부부가 아파트 특별 분양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위장으로 입양을 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준 것이므로 아이는 양부모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많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성훈 씨. 실제로 이 사연 외에도 보험 때문에 입양을 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룬 뒤 파양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파양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말을 전 처음 알았는데 그런 일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가 생겨서 그리고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도 네. 까다롭고 꼼꼼한 절차를 통해서 네. 정식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부모를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리고 이 파양에 대해서도 네. 실제로 뭔가 어떤 특별한 법적인 제재나 네. 그런 게 가해지면서 네. 네, 아이에게 있어서도 더 이상 이런 상처를 주지 않도록 네. 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교수님 자문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경성대 법학과 손영섭 교수님의 자문입니다. 합의 이혼은 판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은 받지만 파양은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파양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연에서 파양당한 아이는 자신을 입양한 부모를 상대로 사기죄와 아동학대죄 그리고 아동복지법을 어긴 죄를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으므로 아동학대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파트 청약 사실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되어 성립 청약 자체도 취소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역시 성훈 씨와 제가 추측한 게 맞네요. 저희가 말한 것처럼 사기죄와 아동학대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 정말 이 나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성훈 씨, 이번에도 저희 둘이 의견이 같았어요. 네,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둘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입장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거는 같을 수밖에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같이 정답을 또 맞춰서 전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 사연에 대해서는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네, 그럼 이번 사연에 대한 신청곡은 성훈 씨가 해주세요. 네, 신청곡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신청하는 곡은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입니다. 네, 성훈 씨의 신청곡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대 내게 다시 돌아
그댈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헤매이나요. 맨 처음 그때와 같을 순 없겠지만 겨울이 누가 봄이 되듯이 내게 그냥 오면 돼요. 헤어졌던 순간은 긴 밤이라 생각해. 그대 향한 내 마음 이렇게도 서성이는데 왜 망설이고 있나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우리 헤어졌던 날보다 만날 날이 더욱 서로 많은데 그대 내게 다시. 네, 제가 신청한 곡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찌는 듯한 더위의 에너지 전략을 위하여 실내 온도 40도가 되기 전까지는 에어컨을 틀면 안 된다며 에어컨 금지령을 내리는 A회사 회장님. 더위에 지친 직원들의 불만이 갈수록 많아지는데요. 과연 회사에서 에어컨 금지령을 내린 회장님의 행동은 위법일까요? 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 듣고 나니까 정말 더워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곧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드디어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또 바로 여름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봄과 가을은 어떻게 보면 좀 잠시 지나가는 그런. 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여름엔 에어컨을 안 틀어주고 겨울엔 히터를 틀어주지 않아서 정말 너무 덥고 너무 추웠던 기억이 있어요. 네. 나루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이런 추억이 좀 새록새록 돋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이 사연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눠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그렇죠.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 의견은 실내 온도가 40도가 되기 전까지 에어컨을 트지 말라고 에어컨 금지령을 내린 사장의 행동은 위법 행위가 맞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솔직히 뭐 여름에 더운 건 사실이지만 요즘 이제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절약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사장의 행동이 국가를 위한 발전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뭐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해요. 네. 물론 그건 그렇지만 40도면 너무 심한 것 같지 않나요? 너무 덥다 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에 짜증도 더 늘 것이고 일의 능률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과제 같은 걸 할 때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장의 행동이 위법 행위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40도는 저도 정말 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40도를 찍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사장님의 이런 말씀이 약간 위트 있는 그런 뭐 재치적인 그런 말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은 분명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조금 감수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어느 정도는 직원이 감수할 문제가 맞지만 40도 될 때까지 안 틀어준다는 말은 그냥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직원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은 회사 사장님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꼭 의무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꼭 필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장님이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직원의 근무 환경을 책임지는 것은 계약서에도 적혀 있는 내용인 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사항을 어겼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업무 환경이나 공공장소에서는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에어컨의 적정 온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업무 환경이나 공공장소에 지정한 적정 온도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온도를 지정하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더워지거나 이러면 일하기 싫어지고 그럴 거는 같은데요. 어차피 자기 회사 회장님이 그렇게 설정을 했고 만약에 그 직원들이 거기서 일이 능률이 떨어지는 거는 그 회사의 그냥 자기들의 입장이고 그 회장님이 그냥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회장님이 감수할 문제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회장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회장님이기 때문에 정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적당히 직원을 생각하면서 정해주는 센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센스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뭔가 회사를 잘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럼 나루씨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어서 결과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결과를 말하기 전에 의견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나루씨가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우 씨의 의견은 한 회사의 회장이고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적정 온도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회장님은 위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였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계약서에서도 적혀 있을 직원의 편안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므로 계약서를 어긴 회장님의 행동은 위법 행위가 맞다입니다. 네. 나루씨의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 사연에 대한 결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사연에 대한 결과는 제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실내 온도가 40도가 되기 전까지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겠다는 회사의 회장님. 과연 회장님의 행동은 위법일까요?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연에 대한 결과는 결과는 위법 행위가 맞다고 합니다. 네, 이게 맞군요. 네, 그러게요. 네. 그렇죠. 네. 네, 회장님의 행동에서 전기를 아끼고 싶은 마음은 정말 좋지만 그게 어느 정도냐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사연에서 40도는 과한 온도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즉 사용자는 고용자에게 적당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줄 계약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장님의 행동은 위법 행위가 맞다고 합니다. 네, 이 법적 조항은 나루 씨가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서 위법행위란 형식적으로는 재정법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역시 회장님의 행동에 위법행위가 맞았네요. 네, 그럼 교수님의 자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경성대 법학과 손영섭 교수님의 자문입니다. 에어컨 금지령을 내리는 것은 전기를 아끼기 위함으로써 정당한 행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온도는 28도 이상이 되면 에어컨을 틀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회장은 직원들에게 적당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의 불만이 나와 있다면 계약서 내의 이행사항을 어긴 것이므로 위법 행위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서 이 회사의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고 근로기준법 23조에 의거하여 이 회사의 직원들은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전기세를 조금 아끼기 위해 에어컨 금지령을 내렸다가 더 큰 돈을 지불하게 생겼네요. 네, 이제 학우 여러분들도 취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고민해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네. 꼭 계약서에 있는 그런 적당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또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건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꼭 찾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나루 씨가 이기셨기 때문에 나루 씨 신청곡을 들어볼 시간이 왔네요. 네, 오늘 신청곡 2개나 준비해왔지만 하나 트니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나루 씨가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조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루 씨 오늘은 조금 다르네요. 뭔가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조금씩 그런가요? 났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법적 조항을 몇 개 맞춘 게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 신청곡인 악동 뮤지션의 200%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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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본 내 마음속에 사랑해 내 본능이 고백 빨리 하라 해내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경쟁자 Yes I'm a soldier for you Sweet 멘트 장전 발사기 전에 작은들이 불었나 Yes 완전 간장 공장 공장장 이곳 간 공장장 Yeah ready 아침이 깨는 소리 morning 바람들은 네 guitar morning 저물어가는 달빛을 let it go 여물어가는 romanc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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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baby it's coming new day 새로운 느낌이야 이건 Hey wait let's come on love see 아무래도 이거는 It must be L-O-V-E 200% sure of this I want you really I'm really stupid of us 정말이야 널
나를 봐 나를 봐날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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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스트로베리처럼 베리베리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학우분들 주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 조금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죠? 오늘 다룬 사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으로는 집을 알아보던 부부, 마침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아이가 있으면 특별 분양에 해당하여 더 쉽고 확실하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부부는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게 되고 아파트 분양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부는 아이를 강제로 파양시키는데요. 과연 아이는 이 부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연의 답은 아이는 이 부부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므로 부부는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아파트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하였기에 아이는 부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였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으론 무더운 여름, 회사의 회장은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직원들에게 실내 온도가 40도로 올라가면 에어컨을 틀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에어컨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의 직원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요. 과연 에어컨 금지령을 내린 회장님의 행동은 위법일까요? 란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연의 답은 근로기준법과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자의 적당한 작업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회장님의 행동은 위법에 해당한다 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애매한 사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MCC 로펌 투데이 법률 지금까지 연출 한예슬, 기술 한예슬, 진행 문성훈 강나루, 자문위원 법학과 손영섭 교수님, 그리고 제작엔 MCC 라디오였습니다.